안녕하세요. 차석입니다. 오늘 파동인정석 A0 두 번째 시작할 거고, 저번에 했던 거 보니까 너무 못해서 창피한데, 일단은 좋은 마이크도 왔고 하니까 두 번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담대 학우분들이면 다 아는 디귿 파동 기본 내용은 큰 흐름, 큰 흐름 방향이라고 표현하죠. 추세 파동이 하나가 있고요. 추세를 조정하는 정파 나옵니다. 파동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세 파동 같은 경우 6개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정 파동은 3개의 조정이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또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똑같이 하락할 때도 5개의 파동으로 하락을 하고요. 3개의 파동으로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추세가 상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큰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거는 상방의 사이클, 이거는 하방의 사이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건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은 순항률로 지지 저항이 되고, 아니면 추세가 전환될지, 아니면 뭐 가던 길 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게 지금 펄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이 파동들의 이제 심리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1번 파동 같은 경우는 추세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추세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확인이 되는 파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조정 뒤에 나오는 1번 파동이다 라고 하면 조정의 끝자리는 거래량이 다량 발생하거든요. 1번 파동에서도 거래량이 다량 발생하고 고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좀 빠지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1번 파동 같은 경우는 시작이기 때문에 과연 추세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횡보가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추세 시작이기 때문에 했을 때는 조금 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붙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추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어서 길게 횡보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동인 2번 파동 같은 경우는 1번 파동의 단독적인 조정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조정의 깊이가 좀 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 여기가 추세가 진행될지 안 될지 심리적으로는 잘 모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깊게 나타나는 지그재그 형태의 MC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조정의 형태는 뭐 236이나 이제 61800 깊게 나오면 이제 7860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1분 파동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거의 99% 되돌려도 이거는 이펄스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보통 여기서 매수를 많이 들어갈 건데 저희들은 여기서는 매수 못하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은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발생이 되고 길도 굉장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희들은 매수를 못하는 구간이죠. 여기 청산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진행됐을 때 이게 3번 파동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올라가는 내내 거래량이 1번 파동보다 다량으로 좀 발생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4번 파동은 이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 지속이 되지 않을지 좀 헷갈려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번 파동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1번 파동 단독으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격 조정의 형태로 나오겠지만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보다는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저희 같은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3번 파동에 대비 확연하게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4번 파동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2번 파동과는 좀 다른 조정의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번, 2번, 3번 파동까지 봤는데 만약에 4번 파동에서 뭐 삼각수렴이라든가 아니면 러닝 플랫이라든가 플랫 형태의 조정이 나온다. 높은 확률로 한 파동 더 진행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또 다른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번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제일 많이 발생되지만 물론 5번 파동이 3번 파동보다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3번 파동보다는 좀 짧은 크기로 파동이 나오는데 근데 거래량이 더 많이 붙는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다량으로 여기 투입이 되는데 이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 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서 매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도세, 매수세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매수세가 더 많이 일어나겠지만 3번 파동보다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길이가 좀 짧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파동 같은 경우는 5번 파동이 나온 그 이후에 나오는 조정파의 시작인데 보통 이제 이런 추세가 나온 뒤에 A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파임에도 불구하고 5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A파도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똑똑한 사람들 책을 쓰신 초태형님 같은 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탈출했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막 봤죠. 물론 여기서 작은 ABC를 보고 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비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을 할 때 ABC 작은 거 하나 나왔다고 조정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크기랑 비율을 항상 확인을 좀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파동으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리고 비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추세에서 못 탔던 사람들 미련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형태 대신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대비해서 A파 대비 그러니까 A파 대비라기보다는 이 추세 파동에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빠져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세력이나 고래들이 매수를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처럼 시드가 작은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매수를 받는 구간인데 그래서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고 일반적으로 A파 고점보다는 좀 적게 나옵니다. 236에서 28이나 786까지 여기는 이제 불규칙 형태로 나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이 나오고 지저분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파동 같은 경우는 A파동과 1대1로 나오거나 더 강하고 길게 나오는데 한 1.38위까지 1.38위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도 빠지고 막 지지분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실망했던 사람들이 막 던지는 그리고 멍청한 세력들이 막 던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A 파동 대비 거래량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길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을 해야 되냐? 이유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1번 파동이 나오고 2번 파동 나오고 그럼 우리가 3번 파동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고 A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파동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예측을 통해서 카운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항상 우리가 카운팅한 건 선배들이랑 다르게 나오죠. 카운팅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도, 그러니까 엘리어트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좀 해석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엘리어트 파동에는 추세 파동이라는 게 있고 조정 파동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종류가 있겠죠. 추세 파동에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펄스 파동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정 추세 파동, 조정 추세 파동이라고 하는 A, B, C, D, E 파동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1번 파동, 그러니까 1번 파동이 아니라 임펄스 파동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걸 나중에 설명할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설명할 때 모크거라고 했습니다. 파동의 모양, 그리고 크기, 피부나치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인데, 1번 파동 같은 경우의 모양은 5개 파동,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5개 파동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조정 추세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2번 파동이 나와야지만 1번 파동이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올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발생되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발생되진 않아요.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조정이 나온 뒤에 이제 추세 파동 시작이다.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지만 고점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거래량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파동 같은 경우는 모양은 모든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ABC 조정이 나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1번 파동의 단독으로 조정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236에서 18, 그러니까 382에서 618 조정이 나오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1번 파동이 저점만 깨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조정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은 1번 파동보다 확실히 줄어들어야겠죠. 근데 이상하게 2번 파동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막 붙어요. 거래량이 1번 파동 비슷하거나 더 많이. 그럼 이때는 이거 임펄스 아니야? 라고 이제 단정 짓기보다는, 만약에 거래량이 막 붙으면서 끝에 이 C파동이 5개 파동을 끝난다, 그럼 우리는 높은 확률로 2번 파동이 이제 끝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파동은 제일 길 필요는 없지만 제일 짧으면 안 되는 이제 추세 파동인데, 일단 모양은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웬만하면 임펄스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추세 파동 중에서도 가장 강한 추세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조정 추세 파동보다는 임펄스 형태로 나오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파동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아까는 ABC 파동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삼각수렴의 형태로 나온다, 그럼 이건 확률로 임펄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3번 파동에서도 ABCD E 파동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결국은 ABC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피보나치 크기는 1번 파동에 이제 618배 618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3번 파동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2.618배까지도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3번 파동 1번 파동이 1.382배 이하로 나왔다, 그럼 그거는 임펄스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추세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일 짧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2.618배 정도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3번 파동이 소파동에서 5번 파동이 나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구분하는 법은 아직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파동의 비율과 크기를 좀 봐야겠죠.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거래량 같은 경우는 1번 파동보다 많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추세 내내 다량으로 발생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 4번 파동에서도 이제 모든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좀 이따도 설명할 준칙에서는 이제 2번 파동과 4번 파동의 조정 형태는 다르고 기간도 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여기 3번 파동이 이제 382배 정도 조정하는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도 이제 절대 법칙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는 2번 파동이 1번 파동 저점을 깨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4번 파동은 1번 파동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ABC죠, 완전. 뭐 엑스파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조정의 형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심리에서도 얘기했듯이 4번 파동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2번 파동처럼 1번 파동을 단독으로 조정하는 형태라기보다는 4번 파동은 좀 기간의 조정 형태, 길게 나타나는 경향. 그래서 삼각수렴이 자주 나타나고요. 뭐 플랫의 형태로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3번 파동 대비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런 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세 파동이 마지막이 이제 5번 파동인데, 가장 좋은 거는 임펄스로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1번 파동과 마찬가지로 조정 추세 파동처럼 5개 파동이 나와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꼭 5개 파동이 아니라 3개 파동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절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우리가 과연 5번 파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5번 파동의 끝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가 뭐 1번 파동과 1대1로 똑같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3번 파동에 0.628배 정도 나온다든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세기 다이아고날이라고,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다이아고날, 세기 삼각형 모양을 그려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통해서 여기가 5번의 마지막 자리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5번 파동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붙는다, 아까 설명을 했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절대 부가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2번 파동은 1번 파동 저점을 뚫으면 안 된다. 그리고 4번 파동은 1번 파동 저점을 깨면 안 된다. 그리고 3번 파동은 제일 길 필요는 없지만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절대 법칙이 있고, 이제 준칙이 있습니다. 준칙 같은 경우는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조정의 형태나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3번 파동의 소파동,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 1, 2, 3, 4, 5라고 했을 때 이 3번 파동, 소파동, 4번 파동과 그리고 전체 추세 파동의 4번 파동의 높이가 좀 비슷하다, 그런 유사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은 크기로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1,800만큼 나올 수 있다. 이제 세 가지 준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을까? 각 파동이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파동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조정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조정이 일어났고, 만약에 여기가 추세 파동일지 조정 파동일지 이제 좀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런 조정의 끝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튑니다. 많이 튀고, 그 다음에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5개 파동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거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ABC 나왔고, 그러니까 조정이 끝났고 거래량 많이 붙어 5개 파동으로 시작된다?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ABC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도 물론 5개로 시작이 되겠지만 거래량이 추세 파동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면 될 것 같고, 3번 파동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우아라고 하면 된다. 우아. 우아. 왜냐면 굉장히 길게 나타나기. 엄두가 안 난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5번 파동 같은 경우는 그냥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다. 그냥 많은 거래량이 발생된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 파동으로 나오지만 3개 파동으로 나올 수 있다. 단절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5파동의 끝자리를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파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1번 파동의 단독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그재그 형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그재그 A, B, C가. 그리고 4번 파동은 플랫이나 삼각수렴의 형태가 좀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ABC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절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은 A 나오고 B 나오고 그리고 막 횡보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A, B 나오고 이제 C가 나와야 되는데 횡보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똑똑하니까 확률로 복합 조정으로 조정이 끝났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이미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번 파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절의 형태가 나왔는데 이상해. 단절이 나고 횡보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 막 붙어. 그러면 이미 이거는 추세 5번 파동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파동에서 두 번째 조정 추세 파동, 이거는 대단합니다. 파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파동인데 가장 중요한 A, B, C, D, E가 1대1대1로 좀 이쁘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조정 추세 파동은 임펄스 파동의 조금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래량도 좀 깐깐하게 볼 필요 없고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좀 유두리 있게 유연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가 있을까? 추세 파동이기 때문에 이 소파동도 물론 추세 파동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개 파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까 임펄스랑 좀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유연하게 본다고 했을 때 세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5개의 파동으로 보인다. 3개의 파동으로 나왔어도 그냥 추세 파동으로 봐줄게. 좀 유연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2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이제 1.382배 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이상 길어졌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임펄스죠.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같은 크기가 좋겠지만 조금 더 길어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누가 확 잡아 늘렸다. 이거는 조정 추세 파동 조금 아니겠죠. 그리고 거래량은 물론 추세선 많이 터지고 여기 적게 나오고 많이 터지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좋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맞아. 이것도 있다. ABCD 이 파동은 뭐가 있을까? 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네.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왜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요. 기억이 안 나. 보통 ABCD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D파동의 고점을 쉽게 탈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추세 파동에다 보통 피부로 긋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B파동 고점에다 대고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좀 보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 맞아. B파동이 A 고점을 그러니까 저점을 좀 지지한다. 우리는 높은 확률로 한 파동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D파동의 조정이 좀 깊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왔던 ABC 크기만큼 이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좀 플랫의 느낌이 좀 나겠죠. 플랫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니까 거고.
그리고 이제 조정 파동이 게 있는데 조정 파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C 파동이 있고요. 또 조정 추세 파동과 비슷한 확장 조정 파동이 있다. 또 WXY.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깍두기이기 때문에. 또 삼각형의 모양이 나오는 삼각수렴 이렇게 있고, 이 ABC 파동에는 부터 설명하면 되겠다. 지그재그 ABC가 있고요. 또 플랫 ABC가 있습니다. ABC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A파와 C파가 이제 1대1로 나온다. 1대1로 나오고 그리고 지그재그가 조금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그리고 가장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는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A파가 이렇게 5개 파동으로 나오고, 플랫은 ABC 3개 파동으로 나오고, 또 피보를 그었을 때 피보를 그었을 때 786배 이하로 나온다. 또 플랫은 786배 이상 나온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파동은 똑같이 둘 다 5개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그재그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랫 조정이 있는데, 플랫 조정에는 확장 플랫이라는 게 있고, 또 불규칙 플랫이 있고, 그리고 러닝 플랫이 있습니다. 확장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 A파가 나오고 B파가 나오고 C파가 이제 1대1 크기만큼 나오거나 조금 더 길어야 되는데 뭐 1.618배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거 임펄스 아니야? 이렇게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A파로 봤던 곳이 명확하게 세계파동으로 보인다. 세계파동으로 보인다. 그럼 이거는 이거 확장 플랫이구나. 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C파동에 이 소파동이 크게 나왔다. 그럼 이것도 높은 확률로 확장 플랫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불규칙 플랫. 불규칙 플랫 같은 경우는 A의 고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786배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대1 근접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붙어가지고 이제 236이나 382까지 올라가는 경우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면 우리가 AB, 그러니까 1, 2, 3, 4, 5 파동인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착각을 할 건딱지가 없는 게, 고정파는 거래량이 추세보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B파동의 거래량을 물론 A파랑도 비교했을 때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추세파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고점이 높아졌다. 우리는 높은 확률로 이거 불규칙 조정 아니야?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 의심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A파라고 생각하는 곳이 이렇게 3개 파동 내려왔다. 이거 불규칙 플랫이네. 얘는 높은 확률로 사이비 고점이네. 그러면 보통 플랫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주냐? 임펄스 파동의 382에서부터 118배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 형태가 나왔다. 18 길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불규칙 플랫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닝 플랫이 있는데, 러닝 플랫 같은 경우는 똑같이 플랫의 조건과 동일하고요.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매매하기가 가장 안 좋은 조정 형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 그냥 외워두세요. 4번 파동,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때 보통 4번 파동에서 나오는 경향이 많고, 또 5번 파동이나 3번 파동이 연장될 때 그때 그 소파동, 그 추세와 반대되는 조정의 소파동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파동이 나오고 5개 파동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로만 일단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조정 파동이 있어요. 확장 조정 파동은 조정 추세 파동과 거의 99%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5개의 확장 조정 파동은 이 형태로 조정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임펄스 파동을 하나 찾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워보고 지웠어요. 지우고 나서 만약에 추세 끝났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조정 마무리된 거 아니야? 아,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판단할 때 과연 5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추세에 좀 알맞는 되돌림이 줬는지 시기와 비율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추세 파동에 알맞는 크기로 5개 조정 파동이 나왔다. 확장 조정 파동이 나왔다.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초태형님이 5개 파동으로 나오면 9점을 넘기기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합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요. 근데 복합조정은 이거는 저희 같은 코리이들이 솔직히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미친놈의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거는 복합조정 말에서도 뭐 콤보, 3콤보 이렇게 있죠. 뭐 허니 콤보, 레드 콤보 이런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의 조정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X파는 저는 처음에 카운팅이 안 되는 파동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냥 어떤 파동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그리고 거래량에 대해서도 논할 그럴 조정 파동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X파는 W파의 뭐 786배 사이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W파의 고점을 안 넘어가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것도 뭐 없지만 X파에서 좀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 나온 차트에서 카운팅을 할 때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카운팅이 안 된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 코리이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 복합 조정에서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가지 패턴이 있는데 뭐야? 이게 뭐냐면 X파를 기준으로 위아래 ABC, 그러니까 1대1을 만족하는 ABC가 양쪽에 이렇게 나타난 것을 이제 ABC, X, ABC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조정의 마지막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쇼팅님이 가장 좋아하고 입맛 따시는 파동이거든요. 이것도 A, B, C, D, E 그러니까 5개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A, B, C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정의 자리에서 A, B, C, D, 그러니까 A, B, C, X, A, B, C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높은 확률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9점을 넘어가는 경향이, 그냥 9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조건 X파 저점 깨야 되는 거 아니야? ABC, X, ABC 이렇게 나오면? 네, 그럴 필요는 없고요. WXY는 더러운 카운팅이기 때문에 9점을 꼭 굳이 안 깨도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9점을 깨지 않았는데 여기서 ABC, X, ABC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쁘게 ABC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 우리가 또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각수렴 조정이 마지막인 삼각수렴인데, 삼각수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3개의 파동이 계속 연달아서 5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거래량은 진짜 확연하게 확 줄고요. 그리고 각 파동을 0.618에서 786배 서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렴으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제 추세가 터져서 콱 가는데 보통은 이 5개 파동 끝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고, 저번에 혼났던 채널, 그 채널도 진짜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초태형님한테 설명 들은 대로만, 원래 채널을 임펄스 카운팅 할 때 채널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트램이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이렇게 나오고
2번 파동이 나면 이제 그 채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번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5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베이스 채널에 이쁘게 나온 이제 임펄스일 텐데, 간혹 이렇게 3번 파동이 연장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채널을 다시 그린다. 네, 뭐 이게 뭐 이렇게 다시 뭐 베이스 채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지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변경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채널까지 마무리 설명을 하고 파동이전서 A0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했는데, 저번보다는 좀 매끄러워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많이 빼먹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이스룸에서 몇 번 했었는데 반응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매매를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이제 기본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금 이 책 쓰시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성의라도 봐서, 그리고 또 기본이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 또 저희한테 좋은 거니까 다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챌린지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도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